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잡다하고 재미있는 NFL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FL 잡박사전의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디입니다. 올 초 2월에 이제 슈퍼볼 끝나고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는 위클리 NFL인데요. 많이 기다려 주셨을까요? 기다리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셔야 될 텐데. 아무튼 이번 2023-24 시즌 위클리 NFL은 제이, 그리고 여기에 자리해주신 에디님과 함께 이 방송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에디님의 블로그 같은 거를 많이 보셨거나 저희 드래프트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분석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한, 뭐 매주 단위 아니면 이렇게 자주 모셔서 방송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위클리 NFL에 이제 이번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에디님, 시청자분들께 뭐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드래프트에 이어서 이제 위클리 NFL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늘 NFL에 관련된 정보와 제 생각들을 좀 나누고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또 제이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시즌도 좀 양질의 리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시즌 즐겁게 NFL 즐기실 수 있도록 좀 잘 정제된 정보들 같은 것도 전달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각설하고 2023-2024 시즌 프로 미식축구 리그 위클리 NFL 위크 제로 파트 1 NFC 컨퍼런스 프리뷰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먼저 NF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NFC 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이야기될 부분은 이제 베테랑 쿼터백들의 이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트죠. 최고의 선수였던 이제 톰 브레디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에서 은퇴를 했고, 그린베이 패커스를 정말 오랫동안 지켜왔던 에런 로저스도 팀을 떠났어요. 뭐 러셀 윌슨도 이전 시즌에 떠났고, 뭐 맨 라이언, 드류 브리스 다 떠나면서 이제 NFC에는 정말 젊고 이제 유망한 쿼터백들이 이제 서로 누가 최고가 되느냐 겨루는 분할 것이 때가 열렸다고 봐도 이제 무방한데, 저희가 이번 시즌에 NFC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팀이 어떤 팀이 있을까를 이제 각자 고민을 해서 기대가 되는 팀 두 팀, 그리고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팀 한 팀씩 이렇게 뽑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긍정적인 요인을 갖춘 팀이라고 해서 이 팀이 무조건 뭐 NFC 우승하고 슈퍼볼 나갈 거야 이런 의미보다는, 이전 시즌보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고, 또는 그 다음 시즌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팀들을 기준으로 이제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을 각자 들어보시고,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각자의 의견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런 거를 편하게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뭐 DM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에딘님께서 선정하신 팀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되는 팀, 어떤 팀이 있습니까? 네, 일단 저는 2023 시즌 좀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팀은 뭐 뉴올리언스 세인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거의 NFC가 빈집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NFC에서 특히 뭐 사우스 디비전에서 가장 기대해 볼 만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팀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쿼터백에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기존 이제 앤디 달튼을 내보내고 이제 데리카라는 쿼터백이랑 4년 1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고, 이제 이 계약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올해 캡 히트가 매우 적고 이제 데드캡이 2025년부터 확 줄어드는 그런 계약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로스트 주축들이 남아있는 뭐 1, 2년 안에 조금 데리카와 함께 달려보겠다, 약간 그런 심산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앤디 달튼에서 데리카는 이제 굉장한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작년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이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피트 카마이클의 오펜스였잖아요. 세인스 팬들이 계속해서 작년에 했던 얘기가 제발 이제 피트 카마이클 플레이북 말고 이제 예전 션 페이튼 플레이북 좀 꺼내와라. 이거 좀 쓰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션 페이튼이 떠나기 전에 보여주었던 그런 오펜스들은 이제 뭐 다양한 스크린 게임, 그리고 이제 옵션 라우트, 이런 옵션 플레이들을 활용하는 거였거든요. 결국 이런 오펜스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디펜스를 빠르게 읽고 어떤 플레이의 어떤 리듬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데리카를 데려온 게 아닐까 전 생각을 하고요. 데리카와 드류 브리스를 비교하는 거는 사실 좀 실례지만, 그래도 카는 뭐 제미스 윈스턴이나 앤디 달튼보다는 좀 더 브리스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지능적인 쿼터백이고 리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수이다 보니까 분명 카마이클의 어떤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를 직접 지휘할 능력을 좀 함양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마이클이 올해 뭐 션 페이튼이 보여줬던 기존의 오펜스 색깔을 더 진하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제 카마이클과 이제 카의 조합도 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다음에는 이제 서포팅 캐스트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이제 마이클 토마스가 드디어 돌아오지 않습니까? 뭐 예전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이션 페이튼 스타일의 오펜스에 있어서 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존재는 이제 데리카의 합류만큼이나 든든해 보이고요. 또 작년에 좋은 루키 시즌을 보낸 뭐 크리스 올라베도 있고 이제 제이님께서 브레이크아웃 후보로 뽑아주셨던 그 라시드 샤이드까지 생각해 본다면 뭐 리시빙 그룹은 반전을 기대해도 좋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러닝백 그룹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사실 마크 잉그램이 작년에 부상으로 고전하면서 엘빈 카마라를 거의 뭐 도와줄 수 없다시피 했거든요. 뭐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여서 올해는 이제 뭐 자말 윌리엄스가 팀에 새로 들어왔고 또 루키 러닝백 캔드릭 밀러까지 좀 지명하면서 좀 러닝백 룸이 좀 더 탄탄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카마라가 이제 시즌 초에 세 경기 출장 정지가 예상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 뎁스라면은 그 세 경기를 넘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특히 뭐 저는 캔드레 밀러를 굉장히 좋게 봤던 사람으로서 이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뭐 오펜스 로스터만 봤을 때 이제 NFC 사우스에서는 일단은 가장 강력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펜스 쪽에서도 코치진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라이언 니엘슨 그리고 크리스 리차드가 공동으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받지만 니엘슨이 라이벌 팀인 펠컨스로 팀을 옮겼고 이제 브라운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조 우즈를 데려왔거든요. 이제 조 우즈를 왜 데려왔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에 이제 데니스 알렌은 나와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 같다. 그런 이유로 이제 데려왔다고 말을 했고 그만큼 이제 조 우즈가 어떤 보여준 디펜스를 보면 어떤 포멜러시를 기반으로 해서 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밸런스 있는 디펜스를 구사하는 그런 코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세인츠가 기존에 보여줬던 그런 디펜스와 가장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구단 내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탤런트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어떤 있는 선수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선수들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험 많은 코치를 선임한 느낌이고요. 올해 다시 이제 데니스 알란이 플레이 콜링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조 오즈는 좀 더 프리해질 거거든요. 그 역할 자체가. 작년에 이제 우즈가 브라운스에서 좀 코디네이터로서 욕을 먹긴 했지만 이제 디펜시브 백 코치로서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역량을 보여준 코치거든요. 이제 2015년 덴버 브론코스 우승 당시에도 이제 웨이드 필립스 밑에서 이제 아킬 탈립과 크리스 해리스 주니어를 가르쳤고 뭐 2019년 이제 49어스가 슈퍼볼 진출할 때에도 이제 당시 코치로서 크게 기여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세인츠의 어떤 세컨더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디펜스 전체에도 그런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로스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주축 멤버였던 데이비드 오니에마타, 뭐 케이든 앨리스, 샤이 터틀 이런 선수들이 떠났잖아요. FA에서 나단 셰퍼드, 뭐 칼렌 썬더스, 뭐 드래프트에서는 이제 브라이언 브리시, 아이자 포스키 등을 이제 지명을 하면서 굉장히 빈자리를 알차게 보강을 했고요. 뭐 여전히 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캐메론 조던, 드마리오 데이비스 아직 건재하고 작년에 부상으로 이제 10경기나 날렸던 마시얼 레티머도 좀 정상적으로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디펜스가 저는 작년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기존의 그 강했던 세인츠 디펜스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제 이 코너백 룸인데 작년에 데니스 알렌을 비롯해서 코치진들이 초반에 좀 실수했던 거는 이제 뎁스 차트 내에서 이제 브래들리 로비를 이제 알론테 테일러 위에 두면서 좀 테일러가 뒤늦게 기회를 받았어요. 레티머가 부상으로 빠지자 이제 테일러가 기회를 받았고 엄청난 활약을 해줬거든요. 이게 사실 뭐 선수들을 평가하고 선수들을 적당한 뎁스 차트 위치시키는 것도 코치진의 역량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실수를 했지만 올해는 다시 이제 브래들리 로비를 컷하고 알론트 테일러가 좀 주전으로 올라오면서 약간 정신을 차린 모습을 보여줬고 뭐 올해는 이제 레티머랑 폴슨 아디보 그다음에 알론테 테일러가 주전 코너백이 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즈라는 코치가 디펜시브 백 이 코칭에 굉장히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활약을 좀 지켜보는 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세인츠가 작년 경기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좀 공수에서 좀 엉망이었어요. 가장 큰 지표가 이제 턴오버 지표인데 턴오버 마진을 좀 보시면
2016 시즌에 이 팀이 마진이 마이너스였던 데 이후로 거의 지금 항상 플러스였거든요. 션 페이튼 시대에서는 이렇게 좀 턴오버 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션 페이튼이 좀 떠나자마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좀 데니스 앨런에게 책임이 있으니 좀 분명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세인츠는 이번에 데니스 앨런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이유는 굉장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컬처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션 페이튼과 어떤 GM이 이뤄낸 그런 컬처 자체가 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대로 하면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데니스 알렌이라는 코치는 어쨌든 션 페이튼 밑에서 그가 읽어놓은 그런 컬처를 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스타 선수들이 많이 복귀를 하고 더 나은 쿼터백을 데려왔고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팀이 좀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션 페이튼이 지금 현재는 덴버 브론코스의 헤드코치로 이제 넘어갔죠. 하지만 이 코치가 남겨놓은 족적이라는 건 정말 거대하기 때문에 그림자에 아직까지 속해 있는 세인츠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를 계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커다란 거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에디님의 말씀 잘 들었고, 뭐 추가적으로 제가 첨언을 좀 해보자면, 이제 세인츠의 유니폼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입게 된, 그리고 프리시즌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였던 타이트엔드, 지미 그레엄 같은 베테랑의 추가도 이 팀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고려돼야 될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제 전성기만큼의 활약은 힘들겠죠. 당시 세인츠에서 지미 그레엄의 활약은 정말 엄청 무서웠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만큼은 못 해주겠지만 데리카가 패스를 뿌리는 데 있어서 타깃을 이제 분산하는데 이제 그레엄이 갖고 있는 뭐죠, 캐칭 어빌리티라거나 경험 같은 게 분명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되게 재미있는 루키가 한 명 있어서 이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0세에 이번에 리그에 데뷔를 한 선수가 있어요. 루 헤들리라고 해서 93년생인데 루키예요. 호주 사람인데,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조던 마일라타처럼 이제 IPP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거친 선수는 아니고, 원래 이제 푸티라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안 볼을 이제 하다가 17년도에 미국에 이제 컬리지를 왔고, 그다음에 대학을 거쳐서 이제 언드래프트로 세인츠에 합류한 펀터예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스토리를 가진 선수라서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데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당연히 이제 앤디 달튼이나 제이미스 윈스턴보다 좋은 선수다, 업그레이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 동의해요. 드리 브리스 이후에 가장 좋은 재능과 경험을 갖춘 선수다라는 점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데이리카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 선수가 세인츠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승을 가져다 줄 선수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긴 해요. 루키 시즌을 제외하고 작년 시즌에 데리카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나 아니면 집계했던 인터 스탯 같은 거를 살펴보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시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거든요. 심지어 드반테 아담스라는 리그 최고 레벨의 리시버가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더불어서 의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포팅 캐스트는 정말 괜찮아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이 세인츠 오펜시브 라인이 과거 데리카가 뛰었던 레이더스에 비해서 좋으냐? 라고 했을 때는 검증이 좀 덜 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를 책임져야 되는 루키 트레버 패닝이 뭐 프리시즌을 좋게 보낸 거는 맞지만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콜튼 밀러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냐는 이제 앞으로 이 선수가 입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 외에 이제 세인츠 디펜스 강화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성적이 못해서 좀 간과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 시즌 후반에 들어가면서 세인츠의 디펜스가 굉장한 성과를 냈었거든요. 마지막 6경기에서 전부 이제 18점 이하로만 허용을 했고요. 마지막 3경기는 전부 다 10점 이하로만 허용을 했었어요. 그중에는 톰 브레디의 버커니어스도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49어스도 있었고,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굉장히 로우한 지표 말고도 공격 효율적인 어떤 고급 스탯 같은 걸로 살펴봤을 때도 세인츠 디펜스는 정말 시즌 후반에 정말 좋았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코치진에 대한 보강, 선수진에 대한 보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팀에 대한 전망을 낙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베가스에서 하는 뭐 예측이라거나 통계학자들이 만드는 그런 예측 모델에서 세인츠의 승리가 굉장히 높게 집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분석 매체에서도 세인츠가 이 디비전의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도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또 스케줄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점 역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세인츠에 이어서 제가 꼽은 팀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첫 번째 팀은 애틀랜타 펠컨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른 팀이 둘 다 NFC 사우스에 속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좀 약간 다른 좀 약간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봐도 될 텐데요. 저는 세인츠보다 펠컨스가 조금 더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펠컨스는 일단 지난 시즌 NFC 사우스에서 최하위로 시즌을 마치긴 했는데, 단순히 이거를 최하위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승률이 전부 다 똑같았잖아요. 밑에 있는 팀들이. 그리고 패배한 10경기 중에 원스코어 게임이 7경기였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봤을 때 타이브레이커에 의해서 디비전 상대 성적에 의해서 최하위가 되긴 했는데 물론 이런 한 끗 차이가 결국에는 실력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뭐 LA 램스 경기라던가 스틸러스 경기처럼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던 그런 아쉬운 결과들의 결과가 만약에 달랐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펠컨스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펠컨스의 단장인 테레 폰트녹과 헤드 코치인 어서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단장과 헤드 코치가 팬들과 이제 구단에 약속한 게 세 번째 시즌이에요. 이 세 번째 시즌에는 어떻게 해서 결과를 내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드디어 지금 그 시즌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자기들이 정한 어떤 마지노선에 이제 다다른 상태가 된 거니까. 로스터 보강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시즌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즌 오프 시즌 들어오면서 펠컨스가 볼티모어 레이븐스 라마 잭슨을 트레이드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는 나왔었고 굉장히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펠컨스는 일찌감치부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움직임도 가져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데지먼드 리더라는 2년차 쿼터백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런 퍼스트라는 본인들의 철학에 대한 굉장히 강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드래프트에서도 8번 픽에서 무려 러닝백을 지명하는 기존의 통념을 뒤엎는 그런 선택을 가져갔잖아요. 그 외에 타일러 하이니키의 보강 같은 것도 저는 가점을 주고 싶은데 뭐 펠컨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에 러싱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고 성공적으로 러싱을 굉장히 잘 펼친 팀이에요. 이렇게 러싱을 많이 가져가는 팀은 보통 시간을 점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리그 중위권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팀이 전체적으로 공격 스냅 자체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얘기는 러싱을 제외한 패싱 오펜스가 제대로 전개가 되지 않았고 반대로 디펜스에서는 상대에 대한 오펜스를 억제하지 못해서 계속 공격을 허용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본인들이 원하는 오펜스를 펼치지 못했던 펠컨스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프시즌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인 이 펠컨스의 기조를 살펴보면 뎁스를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포지셔널리스트 풋볼이라고 하죠. 어떤 선수가 특별히 한 포지션에 딱 국한돼서 특정한 롤만 해. 이게 아니라 이 선수를 전술 또는 상황에 따라서 한 포지션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롤을 부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선수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로스터 운영과 전술 운영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코드레 패터슨 같은 와이드백이 있죠. 이런 방향성이 공격과 수비에서 이번에 굉장히 잘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근거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 본인들의 장단점을 정말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펠컨스는 본인의 강점인 러싱을 더 확실하게 강화하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점유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경기 운영을 컨트롤하는 수준을 넘어서 데지먼드 리더에게 프레셔를 덜 주고 지금 아직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이 디펜스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다. 이런 움직임이 프리시즌과 오프시즌에 이루어진 트레이닝 캠프에서 좀 확인이 되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의 강점을 강화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옵션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펜스 얘기 많이 했지만 디펜스에서도 FA를 통해서 뭐 제시 베이츠, 데이비드 오네마타, 칼라이스 캠벨, 케이든 앨리스 같은 굉장히 좀 보강을 잘 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에디님께서 언급해 주신 세인츠의 트렌치만큼이나 지금 굉장히 잘 채워졌다. 그래서 저는 펠컨스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좀 러싱이 단순히 야드를 확보하고 뭐 볼 소유를 컨트롤하는 것을 넘어서 좀 리더에게 좀 프레셔를 좀 덜 주려 한다 그런 의견에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펠컨스가 워낙 선 굵은 오펜스를 좀 펼치다 보니까 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까놓고 디테일하게 보면 절대 단순하게 만들어진 오펜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러싱의 앵글, 뭐, 그리고 미스디렉션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말씀해주신 카일 피츠나 드레이크 런던을 좀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법 등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리더에게 더 편한 환경을 좀 제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좀 그런 오펜스를 선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내년에 좀 전망이고요. 작년에 이제 마리오타의 좀 발을 활용해서 오펜스에 좀 층을 더 여러 겹을 주면서 좀 굉장히 이 발을 통해서 러싱과 밸런스 조절을 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리더가 뭐 마리오타만큼은 아니지만 모빌리티를 분명히 보유한 선수이고 뭐 아서 스미스가 이제 과연 좀 리더의 발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활용할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에디님께서 선정해 주신 긍정적인 시즌이 전망되는
두 번째 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가 생각한 두 번째 팀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입니다. 제가 뭐 그린베이 패커스 팬이어서 그런 것도 좀 살짝은 살짝은 있지만 뭐 이제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제 조던 러브의 시대가 들어선 그런 팀이고 정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구단에서 이번에는 뭐 2천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좀 풀로 보장해야 하는 그 5년차 옵션 대신에 좀 개런티를 이제 1,300만 달러로 낮추고 좀 성적에 따라서 돈을 더 받게 되는 2,2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좀 맺으면서 좀 리스크를 최소화했고요. 뭐 리그 평균 쿼터백이 이제 3천만 달러까지 받는 뭐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 계약이 굉장히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혹시나 이제 러브가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정착하는데 실패한다 해도 다시 리셋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 구조이기 때문에 뭐 GM 구테쿤스트를 비롯해서 좀 프런트진이 좀 좋게 미래를 설계해 놨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뭐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2년 전에 뭐 칩스전 첫 데뷔전을 좀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각종 뭐 블리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정말 어리버리한 젊은 쿼터백의 좀 그 자체였거든요. 끝났다고 근데 이제 생각했죠, 그때. 네, 그쵸. 그때는 뭐 다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인데 이번 프리시즌에 좀 프리스냅에서 디펜스를 읽어내고 좀 모션 시프트를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좀 침착하고 포켓 안에서 이런 능력들을 좀 자신이 성장했다라는 걸 좀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시즌 패커스가 굉장히 기대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오펜스 스타일도 좀 다시 변화가 예상이 돼요. 지난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AJ 딜런과 에런 존스라는 두 명의 러닝백을 동시에 쓰는 이제 그런 퍼스넬을 좀 자주 썼었는데 이 패키지의 효율이 사실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이제 타이트엔드와 와이드 리시버 쪽에 좀 보강을 많이 하면서 다시 이제 풀백을 쓰는 그런 퍼스넬이나 좀 타이트 엔드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퍼스넬을 좀 자주 쓰는 어떻게 보면 2019, 2020 시즌 패커스 오펜스가 가장 좋았던 때로 좀 다시 돌아가려는 모습을 프리시즌에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좀 더 끈적한 이제 러싱 오펜스가 될 것이고 이곳에서 파생되는 뭐 플레이 액션, 뭐 RPO 등 좀 연계 플레이들이 이제 줄을 이룰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밝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이유가 이제 트렌치인데요. 뭐 많은 성공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강한 트렌치가 곧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거의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패커스의 올 시즌 트렌치에도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펜시브 라인과 디펜시브 라인 모두 작년보다 좋아졌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먼저 오펜시브 라인부터 보면 실제로 프리시즌 3경기에서 색 허용이 이제 한개에 그쳤고 이제 조던 러브보다 더 적은 프레셔를 받은 쿼터백은 없었거든요. 이제 올 프로 태클인 이제 데이비드 박티아리의 건강이 사실 뭐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좀 뎁스를 두껍게 구축해놨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뭐 디펜스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주전이던 이제 딘 라우리와 제런 리드가 팀을 모두 떠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뎁스 밑에 있던 TJ 슬레이튼과 드본테 와이엇이 그 자리를 이어받을 예정인데요. 뭐 슬레이튼의 경우 지금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패커스 레전드 노스태클이었던 그 길버트 브라운이 연상되는 뭐 그런 선수가로 지금 성장해 왔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작년에 사실 뭐 런스토퍼로서 이제 얼리다운에서만 출전을 했는데 올해 뭐 패스러시 능력까지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뭐 라샨 게리도 부상에서 복귀하고 프레스턴 스미스도 있고 케니 클락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강한 디펜시브 라인을 형성하게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패커스의 어떤 디펜스 스킴의 변화인데요. 이제 조 베리라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부임하면서 첫 해에는 사실 블리츠를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스킴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라인베커 퀘이 워커를 이제 1라운드 드래프트 한 이후부터는 자신의 색깔을 좀 버린 것인지 조금 공격적인 스킴을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블리츠 비율이 보시면 22%에서 32% 이상으로 올라갔고 이번 프리시즌에서도 지금 뭐 블리츠로 유명한 자이언츠나 레이븐스에 이어서 뭐 46%로 거의 운영을 하면서 리그에서 세 번째로 가장 높은 블리츠 비율을 보여줬고요. 뭐 스턴트 비율도 뭐 36.3%로 리그에서 가장 높게 지금 프리시즌에 활용을 했고
지금 뭐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좀 이런 공격적인 좀 블리츠와 좀 프레셔 플랜들을 주로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런 디펜스의 공격성이 좀 높아지는 거는 그리고 이 스킴이 성공적이라면 좀 볼을 더 자주 되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패커스 오펜스가 또 TOP에 중점을 둔 좀 볼을 좀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오펜스를 펼치다 보니까 이제 디펜스가 잘 해준다면 오펜스와 디펜스가 서로 잘 맞물려서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시대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프런트들이 이제 베테랑을 거의 다 떠나보냈고 에런 로저스를 비롯해서 뭐 멀시디 루이스란 타이트엔드 뭐 랜달 컵, 뭐 세이프티 에드리안 아모스 같이 이런 좀 나이 많은 선수들을 거의 다 보냈고 좀 탤런트 이런 상황에서 뭐 새로운 탤런트를 위해서도 어떤 베테랑을 영입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이 뜻은 이제 조던 러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린 선수들이 좀 뭉치고 하나로 뭉치고 좀 어떤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로스터 평균 나이가 이제 25세로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구테쿤스트가 인터뷰에서 밝히길 좀 나이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가장 애틀레틱하고 가장 빠른 선수들을 좀 지키려고 했다. 좀 그러다 보니 나이가 자연스럽게 어려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쿼터백 조던 러브가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트렌치를 좀 바탕으로 저는 이번 시즌 그린베이 패커스를 좀 다시 왕좌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믿어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정말 프리시즌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던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조던 러브가. 정말 그 과거의 잔재를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선수들을 처분을 한 게 저는 오히려 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선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좋은 활약을 선보이면 그 다음 시즌으로 이어지는 패커스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그런 포문이 되는 2023년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FC에서 주목하는 긍정적인 전망의 두 번째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팀은 바로 NFC 노스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입니다. 이 팀이죠. 그러니까 이번 오프 시즌에 굉장히 오버하이프냐 아니냐를 가지고 뭐 뉴욕 제츠 같은 팀이랑 함께 이 호사가들의 입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던 그런 팀인데요. 라이언스가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굉장히 화끈한 오펜스 그리고 굉장히 처참한 디펜스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표가 리그 최하위권이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래도 이전 연도에 비해서는 분명히 엄청난 장족의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발전이 이번 시즌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칭 스태프진이 거의 그대로 가요. 러닝백 코치 빼고. 그만큼 이제 코치진이 구단과 팬들에 대한 큰 신뢰를 받았다는 뜻이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라는 프랜차이즈 역사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라이언스의 코치진이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오래 간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이 코치진이 그대로 이제 계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 않나.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가장 기대가 되면서 동시에 뭐 걱정도 같이 되는 그런 코치가 바로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에런 글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런 글렌은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벤 존슨처럼 좀 큰 도약이 필요한 그런 코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렌 같은 경우에 2022년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변화를 가져갔어요. 왜냐면은 1승 6패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라이언스가. 근데 당시에 진짜 문제가 됐던 게 디펜스가 너무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오펜스에서 아무리 득점을 해도 디펜스에서 실점을 하니까 경기를 결국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스가 이때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디펜시브 백 코치이자 디펜시브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였던 오브리 플레전트를 경질을 시켜요. 제가 직접 거기 라이언스의 어떤 코칭 스태프 사무실에 들어가서 얘기한 건 아니라서 정확히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브리 플레전트가 바뀐 다음부터 디펜스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전술적인 운영 같은 것도 굉장히 큰 변화가 만들어져요. 원래 이 에런 글렌이라는 코치는 기존에 사사했던 코치가 데니스 살린이라는 코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투 하이시엘을 기반으로 하고 이 변장 커버디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코치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 이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디펜스가 잘 안 풀릴 때, 이런 플레이가 불필요한 형태의 블리츠랑 많이 결합이 되면서 운영적으로 되게 복잡한 형태의 디펜스 운영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런 글렌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다시 이제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를 잡게 된 다음부터는 이 디펜스를 굉장히 단순하게 가져가기 시작해요. 외곽에서는 맨 커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최후방에서도 MFC라고 하죠. 커버 1이나 커버 3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디펜스를 펼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실효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디펜스가 많이 개선이 됐고 물론 이거 리그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디펜스이긴 하지만 라이언스의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굉장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라는 점을 좀 주목할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번 오프 시즌에 들어서는 이 라이언스가 이 디펜시브 백 니즈를 굉장히 빠르게 채워넣기 시작을 했어요. CJ 가드너 존슨, 캐머런 서튼, 에마뉴엘 모슬리 같은 선수들을 뎁스에 보강을 하고 이 또 두 번째로 문제가 됐던 포지션이 이 세컨드 레벨에 위치하고 있는 라인베커들이 이 존 커버리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가 뭐 플레이 액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팀, 예를 들어서 바이킹스 같은 팀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같은 디비전에 시카고 베어스처럼 RPO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팀, 이런 팀들을 상대로 이 세컨드 레벨에서 뭐 어떠한 형태의 방어도 안 되고 선수들이 혼란스러운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면은 뭐 당황하고 미스테크를 만들고 이러니까 이 라인베커진에 대한 보강을 굉장히 좀 우선적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높은 순번에서 잭 캠벨을 지명을 해서 그나마 이제 믿음직했던 알렉스 알론조와 이 파트너를 맺어줬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니켈 자리에 브라이언 블레치를 드래프트해서 보강을 했잖아요. 그러나서 브랜치가 이번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펜스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개선된 상태로 출발할 거고 개선되어 있는 그 스킴을 그대로 이제 연속성을 가져간다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라이온스 디펜시브 뎁스에는 이 젊은 엣지 러셔들 있잖아요. 허친슨이라거나 제임스 휴스턴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젊음과 가능성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선수들이 잘 정착하고 새로운 라이언스의 디펜스를 만들고 유지해 나간다면 또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펜스 측면에서는 뭐 지난 시즌 정말 뜨거운 주목을 많이 받았죠. 벤 존슨 이 코치가 잔류했다는 게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라드 고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덤으로 팔려서 이제 라이언스에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약을 뭐 새로 연장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고 이번 시즌도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망의 근거가 되는 거는 라이언스가 갖고 있는 강력한 오펜시브 라인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스의 이탈은 사실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까 에디님께서 세인츠 이야기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좋은 러닝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데이비드 몽고벨이라는 베어스에서 1번 러닝백을 하던 선수도 데려왔고 굉장히 높은 순번에서 자미리 깁스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기 때문에 만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말 윌리엄스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선수가 뭐, 저는 이제 라이언스가 조금, 성장하는 그 과정에 함께 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뭐, 이 선수가 이 라커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낙 리더십이 훌륭한 선수이고, 좀 선수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좀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라이언스가 이제 이 선수를 잃었다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라커룸 리더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 이제 그 선수는 또 어떤 선수로 대체될지, 그걸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리더십도 넘치고 굉장히 재밌는 선수예요. 네, 한번 그렇죠. 찾아오시면 재밌는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각자 생각하는 NFC 컨퍼런스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팀들에 대해서 각자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당연히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나 샌프란시스코 49에rs처럼 완성도 높은 뎁스가 유지되고 있는 팀, 코치진이 유지되고 있는 팀들의 활약은 이번 시즌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뭐 시애틀 시옥스 같은 팀들의 약진 역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팀이 있다면 반대로 부정적인 시즌이 예상되는 팀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 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NFC에서 전망이 좋지 않은 팀, 어떤 팀이 있을까요? 에디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 많은 팬분들이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연코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좀 전망이 안 좋은 팀인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벌써 이제 탱크 포 케일럽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카일러 머레이가 사실 뭐 5년 2억 3천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맺고 이제 ACL 부상을
다 했고요. 현재 뭐 PUP 리스트에 올라가서 일단 최소 4경기 결정은 확정된 상태이고 뭐 일각에서는 카디널스가 이번 시즌 내내 머레이를 쓰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카디널스 쿼터백 룸을 보면 이제 조시 dob스랑 클레이튼 튠이 전부입니다. 뭐 사실 머레이가 언제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뭐 카디널스의 2023년 성적은 뭐 사실 크게 이제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팀이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이제 결국 성적보다는 젊은 코치진들 그리고 리더십 있는 뭐 부다 베이커라는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좀 하나로 좀 하나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새로운 리더십과 좀 새로운 컬처를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카일러 모레이가 가장 좀 욕을 먹었던 것은 결국 그 워크 에식. 결국 큰 돈을 받아낸 선수답지 않게 좀 워크 에식 부분에서 좀 커터백다운 좀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현재 뭐 이 팀에게 성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리더와 좀 라커룸 분위기 뭐 그리고 새로운 컬처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정말 코치를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위해 뛰는 뭐 그러한 모습들을 먼저 갖추는 게 우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 치웠어요. 그 스티브 카임이라는 단장도 치우고 킹스베리도 치우고 심지어 재계약을 한 그 다음 시즌에 바로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디안드레 호킨스도 쳐냈고 아이자이 시몬스라는 선수도 쳐냈고 이제 결국엔 진짜 카일러 머리 한 명 남은 상황인데 이 선수에게 미래를 맡길 만큼 구단이 신뢰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물음표를 던지고 계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라리 이번 시즌 이렇게 힘들 거라면 그냥 머레이 없이 좀 약간 탱킹을 위한 시즌을 보낸 뒤에 다음 시즌에 정말 굉장한 커터백이 나오잖아요. 와, 오늘 경기에서 진짜 엄청난 활약 보고 일찌감치 벤치로 물러난 이 USC의 케일러 윌리엄스, 백투백 하이즈먼 시즌을 노리는 이 선수. 이 선수를 위한 그런 작업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카디널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워낙 현재 디비전의 다른 팀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카디널스가 아닐까. 대신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한다면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에 정말 새로운 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결국 이번 시즌 힘들다는 거죠. 힘들 예, 거라는 거죠. 가장 어, 압도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에디님께서는 카디널스를 지목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를 얘기를 해볼까 해요. 뭐 압도적으로 이제 카디널스가 좀 암울한 상황이긴 한데, 그 다음이 누구냐 하면 저는 템파베이가 떠오르더라고요. 뭐, 토드 보울스 헤드코치로서 제가 정말 끔찍한 첫 번째 시즌을 보내고, 좀 이후부터는 톰 브레디에 의해서 좀 약간 세탁이 됐다? 과대평가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검증된 쿼터백이 팀에 합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프라임 타임을 놓쳐버린 다른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 뭐 마이크 에반스 같은 선수들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좀 약간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뉴올리언스 세인츠나 애틀랜타 펠커스 같은 팀들에게 좀 굉장히 많이 얻어맞는 그런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전년도의 디비전 챔피언이기 때문에 좀 반대급부로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요한 변경점이라고 하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 이제 시애틀 시옥스에서 있었던 데이브 카날레스가 갔거든요. 근데 이 코치가 오펜시브 콜링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버커니어스가 여태까지 구축해왔던 로스터 그리고 현재 로스터를 보면은 시애틀 시옥스가 추구했던 그런 기조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로스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 작동할까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좀 의구심을 1차적으로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돌아갈 로스터가 지금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한 디펜스들을 계속 이제 대면해야 되는 템파바이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즌이 될 거다. 그리고 뭐 세인츠나 펠컨스에 비해서 스케줄 강도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디비전 4위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각 디비전, NFC의 각 디비전들이 어떤 팀들이 우승을 할 것 같은지 이 우승 후보들을 한번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NFC 동부 디비전입니다. 에디님께서는 어떤 팀이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이제 제가 예상하는 동부 디비전 우승팀은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로스터 파워는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 뭐 정말 NFC 최고이고 뭐 NFL 전체로 봐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뎁스와 탤런트를 보유한 팀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디비전을 우승할까라고
좀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단순하게 좀 음, 접근을 해봤어요. 결국은 이제 스케줄에서 갈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글스의 초반 스케줄이 좀 좋긴 한데 이제 바이위크 이후에 칩스, 빌스, 포티나이너스, 카우보이스로 좀 연달아 만나게 되거든요. 이 4연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번 꼬꾸라지면 정말 끝도 없이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4연전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저는 이제 결국 디펜스에서 많은 유출이 있었고 좀 어린 선수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이 4연전을 좀 온전히 뭐 지난 시즌처럼 거의 완벽하게 버텨내기에는 힘들다고 봤고 그에 비해서 카우보이스는 좀 험난한 일정이 뭐 연달아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뎁스 탤런트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좀 문제가 되었던 리스키한 플레이들, 특히 오펜스에서 발생하는 이런 턴오버 빈도 이슈가 좀 이번 시즌에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캘럼 무어가 이제 차저스로 떠났잖아요. 플레이 콜링 자체는 마이크 메카시가 이어받게 됐는데 이 턴오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데 있어서 캘럼 무어가 추구하는 형태의 오펜시브 전략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캘럼 무어는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패싱 경로 자체가 히치, 컬 같은 라우트를 메인으로 컨셉에 넣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 즉 리시버가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약속된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쿼터백을 향해서 휙 돌아두는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셉션이 발생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전술의 잘못이냐, 뭐 프레스카스의 잘못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둘 다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우보이스를 구성하고 있는 리시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쇼테하이머가 활용하는 이 전술이 조금 더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쇼테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 리시버들의 지속적인 움직임에 이 전술의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거든요. 이 CD램이나 브랜딩 쿡스처럼 속도와 다운필드에서 만들어내는 세퍼레이션을 굉장히 잘 가져가는 선수들을 정말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을 굉장히 잘 쓰는 코치예요. 그래서 스킴적으로도 조금 더 지금 현재 달라스 카우보이스 뎁스에 잘 맞는 전술을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뭐 우스갯소리로 텍사스 코스 스타일 오펜스 막 이러는데 메카시아 쇼테나이머의 오펜스가 이번에는 심지어 그 이지켈 엘리엇이라는 좀 약간 게르 같은 선수가 빠진 상태로 토니 폴라드가 주전으로 올라가서 많이 이제 뛰게 될 테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글스가 그래도 우승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글스가 바이크 이후에 치러야 되는 4연전 저는 여기다 플러스 시옥스전까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시옥스 원정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5경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이 5경기를 이겨내면 이글스는 정말 최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이위크 전에 있는 스케줄이 상당히 좀 약간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끌어올리고 젊은 선수들이 경험도 많이 쌓은 상태에서 그 바이위크 이후에 4연전 플러스 원 이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상하는 우승팀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NFC 노스 북부 디비전이죠. 이 디비전은 어떤 팀의 우승을 예상하시나요? 이제 저는 뭐 그린베이 패커스로 예상을 해봅니다. 뭐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디비전이 아닐까 싶고요. 뭐 NFC 동부만큼이나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팬심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픽인데 저는 사실 트렌치의 힘을 믿거든요. 정말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패커스보다 공수의 트렌치 밸런스가 좋은 팀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음, 커즌스와 저스틴 제퍼슨의 조합을 가진 바이킹스의 오펜스 그리고 이제 새로 바이킹스에 들어온 브라이언 플로레스가 이끄는 그 디펜스를 생각해 본다면 뭐 바이킹스의 공수 밸런스도 매우 좋은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디펜시브 라인의 퀄리티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라이온스의 뭐 오펜시브 라인은 뭐 리그 최상급이고 뭐 벤 존슨의 오펜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뭐 디펜스는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은 불안한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허친슨이나 휴스턴이랑 좋은 엣지가 있지만 인테리어에서는 조금 그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패커스가 다시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에드님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북부 디비전이 패커스랑 바이킹스랑 라이언스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세 팀이 어느 팀이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쵸.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전년도 디펜딩 챔피언이기 때문에 좀 약간 퇴보와 그런 평가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패커스가 우승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킹스는 뭐 여전히 강력한 오펜스를 갖추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이 팀도 지금 디펜스가 개선이 안 돼가지고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래도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이번에는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패커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력한 트렌치를 갖고 있지만 하지만 조던 러브가 아직 정규 시즌에서 제대로 검증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아직 확신이 안 들었다? 제가 팬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확인이 안 됐다? 라고 생각을 했어. 일단 저는 그래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던, 확실하게 보여줬던 라이언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음은 남부 디비전입니다. 어떤 팀의 우승을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건 저희가 아까 한 얘기에서 거의 답이 나오긴 했어요. 네, 뭐 거의 계속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뭐 세인츠라고 예상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브라이스 영, 뭐 베이커 메이필드, 데스몬드 리더라는 지금 NFC의 남부 디비전의 쿼터백 라인업을 생각해 본다면 뭐 데리카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뭐 쿼터백을 제외하더라도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치는 물론이고 로스터의 밸런스는 지금 현재 가장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케줄의 영향도 있을 거고 저는 이제 데리카가 좀 피트 카마이클과 데니스 앨런을 한 번 더 살려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 세인츠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앞서서 긍정적인 팀 전망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틀랜타 팰컨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팰컨스가 이번 시즌 디비전 우승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 디비전입니다. 이 디비전은 어떤 팀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서부에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문제였던 QB 이슈를 해결했잖아요. 뭐 트레이 랜스를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트레이드하면서 결국 쿼터백 룸에서의 어떤 위계가 좀 확실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달릴 때고 뭐 NFC 웨스트에서는 사실 적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로스터를 보시면 빈틈이 없거든요. 뭐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유독 이제 셰너한이 이제 피트 캐롤에게 지난 몇 년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시옥스가 좀 견제되긴 하지만 뭐 지난 시즌에 정말 세 번을 다 이겨내면서 3승을 하면서 좀 매섭게 좀 찍어 눌렀기 때문에 올 시즌도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담으로 이제 샘 다놀드와 셰너한의 조합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다. 만약 다놀드까지 살려낸다면 이제 셰너한의 오펜스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9어스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시애틀이 첫 번째 맞대결부터 서열 정리를 제대로 당했죠. 완전 박살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연장이 될 것 같아요. NFC 웨스트의 우승팀, 제가 예상한 팀도 샌프란시스코 49어스입니다. 뭐 다가오는 시즌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훨씬 더 어그레시브한 형태로 구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쿼터백을 확실하게 정리한 거, 즉 자신들이 이제 과거에 했던 굉장히 과감한 투자, 진짜 NFL 역사상 뭐 최악의 트레이드라고 평가가 될 정도로 되게 안 좋은 결과로 결국에는 귀결이 됐는데, 근데 이 프론트 오피스가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실패를 결국에는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우겠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저는 이게 오히려 잘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언스가 뎁스에 남아있었으면은 좀 되게 애매한 또 상황이 작년 또는 재작년처럼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나이너스가 강한 것은 뭐 단순히 로스터 뎁스뿐만 아니라 코치진의 전술 활용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칼 시넌이 운영하는 플레이콜이 까다로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애틀 경기에서 나타났다시피 이제 같은 모션, 같은 얼라이먼트 이런 거를 쓰면서도 다른 플레이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스냅 간의 시간을 굉장히 느리게 가져가고 그만큼 라인에서 극도로 느리고 극도로 체계적인 플레이를 전개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거를 제대로 파괴하는 팀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 그리고 이런 운영 그리고 여기에 브로퍼디라는 쿼터백의 발전, 라커룸에서 확보한 신뢰 이런 게 딱 케미스트리를 이루면은 공수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의견이 일치한 아, 그러네요. 그런 그럼 저희가 일단 디비전 우승팀을 뽑아봤잖아요. 그 팀들 외에도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다른 팀들이 있을 텐데,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다른 팀, 그러니까 시드에서
5번, 6번, 7번을 차지할 팀들은 어떤 팀이 있을까요? 내 팀 외에도 진출할 팀은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애틀란타 펠컨스로 이제 뽑았고요. 뭐 이글스야 몇 승이 문제냐보다는 사실 이 디비전 1등을 해서 좀 높은 시드를 받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팀이기 때문에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사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뭐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좋은 발전을 해온 팀이고 사실 제가 재작년부터 어떤 이댄 캠벨의 라이언스를 꾸준히 응원해온 사람으로서 올해는 좀 무언가 결실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라드 고프가 작년 말미부터 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바이위크 전까지 한 5승 3패 정도를 기록해준다. 라고 한다면 사실 7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거거든요. 뭐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펜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디펜스에서 조금만 더 잘해준다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애틀란타 펠컨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가장 자신들의 약점이었던 그 디펜시브 라인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어떤 세인츠의 라이언 닐슨을 데려오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좀 고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뭐 제이님도 그렇고 저도 이거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디펜스가 사실 거의 최하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리그 중간 수준으로만 올라와 준다면 저는 좀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스케줄도 매우 널널한 편이라서 사실 지난 5년간 거의 4시즌을 7승을 했고 한 시즌이 4승인가 3승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의 7승 구간을 좀 깨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시즌에 좀 드디어 깰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예상하는 그 플레이오프 진출팀, 자녀 진출팀으로는 뭐 저도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카우보이스가 뒤를 이을 것 같고 그 뒤를 이어서는 시애틀 시옥스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가 진출할 것 같아요. 세 팀 모두 각 디비전에서 이제 선두 주자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8위로 예상되는 제가 예상하고 있는 뉴올리언스 세인츠 같은 팀도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은 승을 차지를 해서 타이브레이커에서 좀 더 높은 순위의 시대를 차지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플레이오프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팀들까지 이렇게 골라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아주 먼 미래죠.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 어떤 팀이 있을까요? 에디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예상하는 컨퍼런스 챔피언십 진출팀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팀은 항상 쿼터백의 역량, 그리고 코치진들의 역량, 그리고 공수에서 좋은 밸런스를 가진 그런 팀들이 항상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NFC에서 그리고 AFC에서 죄송합니다. NFC에서 이 항목에서 좀 이 두 팀을 이길 다른 팀들은 사실 전혀 안 보이고요.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글스와 나이너스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에드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글스와 나이너스가 진출할 것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1번, 2드 시드가 이제 나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만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흔히 말하는 정매 픽이죠. 그렇죠. 정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정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정규 시즌이 시작되고 뚜껑이 열리면은 뭐 저희의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상하는 팀은 이글스와 나이너스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NFC 컨퍼런스 시즌 프리뷰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경기도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을 하는 거라서 나중에 이 방송을 보면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지 왜 그렇게 말했지 막 이러면서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새로운 시즌 앞둔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즐거운 유희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디님 오랜만에 저와 이렇게 방송 녹화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늘 예측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NFL이지 않습니까? 같이 잘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제이님과 녹화를 했는데, 역시 풋볼 수다는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이번 시즌 이제 위클리 NFL도 같이 할 예정이니까 이곳에서 또 양질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정말 에디님의 아주 냉철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시즌 내내 이어질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이 NFC 컨퍼런스 프리뷰 이 다음에는 AFC 컨퍼런스에 대한 시즌 프리뷰도 방송 녹화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